농부의 성공 비결, 농업의 6차 산업, 6의 비밀 파머스 진행자 전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성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횡성하면 한우, 보성하면 녹차, 근데 임실하면 이제 치즈가 이제 떠오르죠. 예. 맞습니다. 이런 공식이 통하게끔 만든 장본인, 오늘 주인공 임실 치즈 마을의 이진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진아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희가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임실 치즈 마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임실 치즈 마을을 말하다. 1969년 심상봉 목사와 마을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오늘의 치즈 마을이 탄생. 2000년 대한민국 최초로 목장형 육아공 1호인 김상철 씨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협력으로 마을 사업 시작! 2003년 녹색 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되고요. 그 후 치즈를 테마로 한 체험마을의 브랜드 파워를 얻고 이제는 상품이 아닌 인품을 유통한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중심 마을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연간 방문객만 7만 명에 달하는 체험마을이자 도농교류의 모범 사례로 6차 산업화에 안착했습니다. 네, 참 잘 읽었어요. 앞조사에서 이제 마을의 역사를 잠깐 들어봤는데 40여 년 전에는 굉장히 조용한 마을이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추진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또 추진력의 배경, 그런 계기, 이거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 그것은 이제 저희 마을보다는 일단 지정환 신부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지정환 신부님 1964년도 5월 13일 날 임실에 오셨는데, 그때 임실에 대한 이미지가 딱 두 가지였대요. 산 찾아봤더니 나무는 안 보이고 풀밖에 없었고, 밖에 나가봤더니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도는 사람이 많은지. 근데 어떻게 보면 암담한 바로 그 현실을 이제 긍정으로 바꿔내신 분. 그래, 나무는 없는데 있는 건 뭘까라고 봤더니 풀은 있더래요. 네. 풀은 있으니까 양은 키울 수 있고, 아까 시간 많이 남아 도는 사람 많으니까 양을 돌볼 목동이 많고, 이게 이제 임실 치즈의 출발이고 1967년도에 한국 최초로 치즈가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니까 예. 짝퉁들도 많이 생겨요. 네, 진짜 많이 생겼습니다. 100여 곳이 넘어요. 100여 곳이 넘을 정도. 짝퉁이 150여 넘는. 네. 항상 원조 있으면 짝퉁 있잖아요. 네. 그 임실이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농촌마을 뭐 해보겠다, 체험하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오는 사람들이 다 말 제대로 잘 듣고 합니까? 일단 오셔서 마을 가꾸기 하는데 뭐 하려고 하시냐고 일단 그물음을 좀 자기한테 꼭 던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단순히 그냥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걸 하게 되면 소비자 마음 절대 못 잡는다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으로 하게 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돈 벌려고 너무 가지 말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많이 예, 해주시죠. 항상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말은 쉽지만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게 쉽지만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 돈만 보고 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사실 가슴에 딱 많은. 전혀 안 오는데 이제 마을 저희들이 뭐 진심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연간 저희 마을에 벤치마킹 다녀가시는 분들이 한 마을 수로 따지면 한 5, 60개 정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럼 피드백이 옵니까? 많이 오죠. 그리고 많이 또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합니다. 또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 가기도 하고. 예, 가서 좀 알고 있는 것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갈등의 문제잖아요. 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갈등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음의 증거더라고요. 죽으면 조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시끄러운 동네가 훨씬 더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그걸 즐기시라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힘든 건데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네요. 자, 이제 이 앞에 놓여있는 치즈들이 종류가 많아요. 예. 사실은 이거보다 종류가 더 많죠? 나오는 게? 많습니다. 지금 공장이 마을 안에 총 6개 있는데요.
그거 다 갖고 나려면 이 테이블 자체가 적어서 한 공장에서 나온 거 한두 가지씩만 지금. 그럼 한 공장당 몇 가지 정도가 생산되고 있나요? 일단은 기본으로 해서 한 약 7개에서 10개 정도 품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임실 치즈 좀 비싸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많이 듣죠.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일단 다 수제로 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수입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예. 이 가격이 더 낮춰지질 않나요? 조금 지금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대량 생산 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영역은 두 가지 영역인 것 같아요. 대량 생산 영역이 있고 뭐 우리가 외국 나가 봐도 수제로 한 건 진짜 엄청 비싸거든요. 거기 수제하면 예, 정말 오히려 그건 뭐 하늘과 땅 차이인 네. 정도로. 임실 치즈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은 믿을 수 있어서. 네, 일단은 신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에다 놓게 되면 돈이 먼저 보이니까 이제 오히려 거기에 안 좋은 요소가 될 건데 그래서 고민했죠. 사업 위주로 가게 되면 나중에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뭐 하려고 우리가 사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래서 행복하다 보니까 갑자기 안치환 씨 노래 생각이 나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그래서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근데 물론 야 우리가 이렇게 마을 잘 만들어서 이게 광고가 되면 이 친구가 와서 분명히 마을에 와서 노래 불러주겠지? 꿈을 꿨는데 현실로 왔어요. 네네. 12년도에 와서 4곡 불러주고 있어요. 저는 그 노래에서 그 가사 중에서 가슴을 딱 찔러주는 게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번 이게 이제 제일 가슴에 닿는데 어떤 사람은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쪽에 가 있다. 야 이게 이렇게 다양한 거구나. 네. 이걸 서로 인정해 주는 거. 그렇게 다양하네요. 치즈도. 예, 치즈도 다양합니다. 예, 치즈 초코파이가 있네요. 예. 치즈가 들어요. 전주의 그 유명한 피비빵이라고 하는 네, 초코파이 네, 네, 유명하죠. 그것과 지금 맞대결하고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잘 팔립니다. 아 그래요? 이게 좀 후발주자인가요? 바로 후발주죠. 이건 저희 그 마을에서 생산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주 가는 사람들은 한옥마을하고 꼭 그거 이렇게 한 박스씩 사잖아요. 그래서 쇼핑백 하나씩 들고 네, 다니는데 네, 네, 그게 아예 맞아요. 그냥 거리 풍경이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모양도 다채롭네요. 예, 요것은 이제 늘려먹는 치즈. 원래 이제 모짜렐라 치즈라고 하는 그 네. 원래 이름인데요. 그걸 갖고 나오려고 보니까 이제 조금 우리의 정서에 안 맞다 해서 요 그 모짜렐라 특징이 이제 늘어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려먹는 치즈. 당겨 먹는 치즈. 예, 뭐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이제 요걸 조금 가미를 한 게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스트링 치즈라고 그 찢어 먹는 치즈입니다. 네. 그래서 요건 오징어 쌀처럼 이렇게 결이 생겨 나오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요즘에 임실 치즈 마을에서 가장 핫한 제품이에요. 예, 예. 네. 그리고 이건 간식거리로 아주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캐소브랑코 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워 먹는 치즈. 네. 그래서 이제 요건 사실 구워 먹는 것도 굉장히 맛있는데요. 좀 더 색다르게 드시려면 된장찌개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두부인 줄 알고 딱 먹는 순간 이거 두부도 아니고 뭐다. 그래서 이게 치즈라고. 아, 두부인 줄 알고 먹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고기인 줄 알고 먹었더니 된장 덩어리 다 먹어요. 맞아요. 예전에 그 뭐냐면 모양새가 소고기하고 다진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두부인 줄 알고 집어 먹었더니 치즈가 나와요. 이건 이제 다른 집에서 나오는 네. 이제 스트링 치즈고. 아니 근데 저 지금 되게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이 임실 치즈하면 옛날에 이마크가 가장 그 중점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다양해요. 그렇죠. 자기 네. 집만의 색깔. 네, 네, 있어요. 그러니까 임실 안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장마다의 그러니까 이제 임실군에 총 치즈 공장이 12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반절인 6개가 저희 마을 안에 있으니까 오. 치즈 마을로 뭐 명명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그리고 각 공장마다 나오는 디자인들이 다 그리고 다르고. 저희 동네에 저희 집 주소가 네.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 1길 70번지. 도로명 주소 2012년도에 딱 바뀔 때 네. 그걸 먼저 선점을 한 거죠. 네, 그래 놓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마을 주소가 치즈마을은 대한민국에 또 네, 네, 네. 밖에 없고 또 한 마을 안에 치즈 공장이 6개 있는 건 또 세계적으로 또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미리 좀 앞에 좀 그게 브랜드 파워를 자꾸 이렇게 강화시켜 주는 역할. 임실고 시장 안에 순대국도 맛있고. 아, 그렇죠. 그 유명한 도봉집. 자, 근데 임실 마을 이제 하여튼 치즈 자랑을 좀 많이 하셨는데 뭐 특별히 더 자랑하실 게 있어요? 다른 나라 거랑 비교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저기 네덜란드에서 나오는 이제 가우다 치즈, 고다 치즈. 아마 요거 오늘 갖고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요게 말 그대로 유산균이 살아있는 거 안에서. 그래서 이 녀석은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심지어는 한 100년 정도 가는 계속. 절대 안 썩는 이유는 안에서 유산균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 이 치즈의 특징이 꼬들꼬들한 맛이잖아요. 굉장히 원래는 이제 그 와인하고 먹으려면 얘하고 먹어야죠. 이런 종류 숙성 치즈. 근데 오늘 맛은 안 보나요? 맛도 마파? 아니 치즈스 안 먹어. 그럼 이제 요 녀석은 같은 이제 스트링 치즈 이것도 다른 이제 마을에 나오는 건데 좀 모양이 다르죠? 네. 아, 요거는 이제 얘는 좀 투박한데 얘는 좀 예, 근데 요것은 좀 어떻게 보면 떡볶이 같이 생겼어요. 네네네. 예, 근데 요 맛과 요 맛의 차이가 있는데 요건 건조를 약간 시켜서 오히려 간식용으로 지금 결생겨 나오죠. 네. 예, 굉장히 고소할 겁니다. 근데 이 맛은 또 달라요. 약간씩. 그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일단은 치즈 마을이니까 뭐 치즈 체험만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6차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농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농산물에 대한 수학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임실의 하나의 그 대표 브랜드라고 하는 치즈 체험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치즈 만드는 걸 같이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다 하려고 그러면 뭐 아무리 빨리 해도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소비자가 그 시간 동안에 특히 저같이 못생긴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짜증날 것 같아서 그렇긴 줄였죠. 줄여서 한 1시간 정도. 그 임실 치즈마을 처음에 피자 만들기 체험이 먼저 했었잖아요. 뭐 피자 치즈 만들어가지고 피자도 만들고. 근데 지금은 엄청 많은 가짓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종류도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 피자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좀 표준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일 맛있는 건 김치전에다가 만든 김치 피자가 최고죠. 그걸 드시면 절대 콜라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거 그냥 드시게 되면 느끼하니까 그냥 콜라 꼭 어떻게 보면 커피 우리가 하면 깔끔한 개운함 느끼듯이 그래서 우리화 시켜내는 것도 하나의 6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계속해. 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주 그러면 제일 얼른 떠오르는 비빔밥. 그렇죠. 근데 그 전주 콩나물 비빔밥을 저희가 아무리 잘 해도 이게 안 뭐냐면 거기를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했던 게 이제 치즈 비빔밥. 치즈 비빔밥.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 이렇게 그 스텐이나 이런 쪽에다가 담아서 아무리 치즈를 많이 넣어도 이게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 넣는지 안 넣는지 표가 안 나니까. 근데 오늘날 이제 전주 가서 돌솥 비빔밥을 먹다가 야 이거다 해서 이제 돌솥에다가 이제 비빔밥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치즈죠. 대신 소고기 대신에 치즈 아까 스트링 치즈 있죠? 이걸 위에다가 올려놓죠. 그러면 이제 밑에 열 올라오니까 쫙 녹으니까 일본의 나또처럼 비빔밥을 드실 때마다 뜨면은 이제 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나름대로의 이제 뭘 보시면 딱 이거랑 연관을 잘 시키는. 늘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이제 일단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음식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계속 지금도 개발 중에 있고.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 좀 있다면? 일단은 마을 공동체니까 뭐 마을에서 직영하고 있는 모짜렐라 치즈 만들기.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피자 만들어 먹는 거. 그다음에 뭐 사냥 젖짜기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정말.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아마 다 하시려면 2박 3일 계시는데 뭐 특별히 제가 하는 거 한번. 네, 좋습니다. 이왕 기회 됐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농사지면서 늘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논두렁 대학이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논두렁 대학. 논두렁에서 배운 거. 그래서 맛있는 쌀 생산하려면 몇 가지를 잘해야 될까 한번 정리를 쭉 해보니까 7가지를 잘해야겠더라고요. 첫 번째, 흙 잘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씨앗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새로운 기술 늘 배우려고 노력했는데, 논두렁에서 보면 자꾸 고기가 흔들어져요. 근데 어느 날 논두렁에서 보니까 농사꾼이 마음이 좋아야 그 좋은 마음 위에다가 기술을 얹어야 이게 기술이 제대로 가는데 다들 돈만 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농부의 마음. 네 번째는 수확하는 시기를 잘 지켜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말리는 방법. 여섯 번째 보관 방법. 마지막 7번째가 방아 찢는 거. 근데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고
제가 잠깐 일본에서 이제 그 퇴비를 어떻게 잘 만들까 공부를 좀 하다가 미생물학 공부하다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니 갑자기 한번 눈을 감고 제가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 밖을 나가서 지구 속에 들어있는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안 보여요. 네. 그럼 어디서 보는 애들 저도 미생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생물로 보면. 네. 보니까 이게 맛있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맛있는 쌀을 생산하는 7가지 과정이나 맛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데도 7가지 과정. 그게 보니까 아까 첫 번째 흙이잖아요. 네. 뭐니 해도 여자가 좋아야 돼. 근데 아무리 땅이 네. 좋아도 네. 두 번째 씨가 중요하잖아요. 남자가 중요하죠. 어. 근데 세 번째는 원래 처음 생각했을 때 부모 마음으로 했는데 네. 제가 체험 진행에다가 한번 혼났어요. 그날 따라서 그 와 계신 분들이 다 결손가정 아이들인데 좋은 부모 위해서 대못을 박아놨잖아요. 바로 논문 수정했죠. 네. 그냥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이웃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 그걸 이제 그 아까 농부의 마음으로 네.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하는 시기는 우리나라 교육제 들어오면 너무 딱 맞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9년 동안에 뻘짓하면 고등학교 시험 볼 때 이게 쭉정이로 떨어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또 다시 이제 뭐 대입 수능 네. 볼 때, 4년 뒤에 취직 시험 볼 때 알고 봤더니 이게 수학을 반복하는 거죠. 똑같이.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생 식물한테는 절대 나무라고 안 하잖아요. 네. 아, 사람도 다년생 식물하고 똑같구나.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말리는 과정은 그럼 뭘까라고 봤더니 내공 쌓는 거죠. 실력 쌓는 거. 그래서 미리 자기 난처하면 왕따 당하니까 계속 내공 쌓아주면 넘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 6번째 이제 보관하는 거. 하나 일 시작했으면 30년은 해보자. 30년 하나 했는데 성공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 없죠. 그래서 뭐 하나 시작했으면 한 세대, 즉 30년 해보면 분명히 결실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방아 찧는 거. 저 방아 찔 때 울거든요, 진짜. 저희 집 제가 조그마한 방앗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다른 사람한테 찾아지는 쌀이 되기 위해서 뒷껍질을 벗겨요. 그게 개혁하는 거고 늘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백미라인 쪽으로 들어오면 지 몸을 깎아내요. 백미살 나오려고. 이게 그런 고통이 견뎌져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아지는 맛있는 사람 되는 거죠. 이제 요것을 이제 신부님하고 한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하려고 공부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공부 그거 남 주려고 하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쉽게 받았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 준다는 말이 봉사잖아요. 네. 근데 봉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연계해서 방앗간에 기계에다 대입을 네. 시켜서 그래서 공부는 절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잔머리 굴려서 공부하는 놈이 돈 좀 벌면 자기만 불행하면 꼭 옆 사람을 못 살겠고요. 이제 제가 연구한 인물사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다. 두 번째 공부는 방법 없다.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다. 근데 남 준다고 하는 걸 딱 이렇게 나름대로 논두렁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스타디 하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과정,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게 그게 스타디 공부고, 에듀케이션,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이끌어내게 해주는 거잖아요. 원래 뜻이. 그런다면 그 친구가 해야 될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게 교육인데 우리는 그냥 만들어 주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방앗간 안에서 해서 공부는 절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 그 다음에 남 주려고 한다. 실제로 예전에 이제 우리 코미디 할 적에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마누라 주냐 그게 자식 진짜 주지 맞습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는 공부해서 남 주자. 예, 저도 그게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우리 철가방 극장에도 딱 들어가면 써놨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거 한 벌써 한 30년 전에 그럼 제가 그거 보고 괜찮다고 정말로 제가 예. 저는 언제든지 그렇게 저도 정말 그게 강조했어요. 마음속에 있어서 그게 마을 만들기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리더가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을은 이제 브랜드화했어요. 6차 산업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캐치프레이즈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노래 듣고 하셨다고 그랬죠. 예, 예. 근데 결국에는 그 노래가 그 마을의 뭐 주제가 예, 애국가처럼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하려면 무조건 그 노래 특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또 이게 무언가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또 거기 갈등 생기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속담에 사춘이 논 사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닌데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배가 아플 건데 이거 어떻게 배 아프지 않게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이 된 거죠. 왜냐하면 어느 집은 뭐 1년에 2억 벌어 간 집도 있고 네. 어느 집은 뭐 10,000원밖에 못 벌어 가는데 이 갈등의 구조를 할까 고민하다가 잘 되는 집을 더 잘 되게 해주고 오히려 힘 없는 쪽에다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 고민해서 마을 발전기금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한 6억 지금 작년 연말에 6억 8천만 원 모아놔서 마을은행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데요. 빌려줄 때 상환 조건을 절대 저희가 갑질 안 해요. 빌려간 사람이 나는 이 사업 몇 년 만에 갚겠다. 하면 이제 거기서 그 만약에 뭐 한 예로 뭐 2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10년 균환을 분등상환하겠다 그러면 매년 2천만 원씩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른 돈하고 또 합해서 다른 집도 빌려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립하는 그런 경제 체제를 지금 하나하나 다져가고 있죠. 치즈마을이 지금 세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네. 첫 번째 아까 사람이 꽃보다 난다운 치즈마을, 두 번째가 사춘이 논사도 배 아프지 않는 치즈마을. 근데 이제 물이 고이면 또 썩잖아요. 네. 이게 마을에다만 자꾸 뭔가를 만들 게 아니라 이제 임실로 이걸 퍼내는 작업을 하자 해서 지금 작년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저기 마을을 넘어 지역으로. 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우리 전 선생님 말씀처럼 다시 처음처럼. 이제 원래 처음 시작했던 그 본 마음을 잊지 말자. 그래서 그게 살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른들 잘 모시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도 거기서 나왔으니 이게 다 연관을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 마을 사업을 하는 마을들 얘기들 들어보면 굉장히 차별화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임실 치즈 마을이. 근데 거기에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리더의 자리에 계시잖아요. 리더로서의 좀 전략이 있다면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뭐 많이 공개됐는데요. 네. 행동하기가 힘들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앞에서 끌고 가면 뒤에서 따라오는 척이라도 했어요.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근데 지금은요, 전부 소존만 먹고 자라갖고 지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쳐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는데 뭐 수없이 교육 받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네요. 아, 리더는 그거구나.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뒤에서 칭찬해 줄지 모르겠더라고. 고래 칭찬해 주고 싶은데. 계속 그 거리를 찾아내면 제가 행복하니까. 고래야, 너 뭐 새우하고 싸워서 이겼다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스스로 자기 일을 하고 오히려 리더는 더 편해지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게 뭐 이해 안 된 게 진짜 많죠. 왜 사람이 저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해.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쌓이면서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소위 이제 옹호 세력들이죠. 이랬던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견뎌 왔고 저 개인을 발전시킨 요인은 늘 뒤에서 발목 거는 사람, 태클 거는 사람. 그 사람 덕분에 책 잡히지 않으려고 늘 조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덕분에 공부도 많이 했죠. 그래서 심리학도 받고 인문학도 보고 경전도 되돌아보면서 대체 사람의 구조는 어떻게 생겨먹었어. 근데 그게 옛날에는 이렇게 갔던 손가락이 공부를 해보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지. 그 인전마을에 이제 치즈 테마파크도 생기고 뭐 이제 축제도 하고 그러신다는데 어떤 축제를 합니까? 뭐 치즈 이제 올해는 뭐 아무튼 치즈랑 한우랑이라고 테마는 잡긴 했는데 치즈랑 한우. 예. 네. 근데 아무튼 마을로서는 굉장히 지금은 좀 위협적인 요소가 작동을 하죠. 왜냐하면 외관상으로 네. 거의 한 300억 이상이 딱 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체험도 먼저 우리가 개발했던 거 그대로 또 거기서 체험을 다 하고 테마니까. 근데 뭐 늘 옆에서 뭐 데모하자 어쩌자고 자꾸 그러면서 그건 지금 손해니까 오히려 마을을 더 마을답게 만들자. 그게 우리 마을이 길게 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그 체험관광 프로그램 말고 뭐 다른 것 개발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까? 뭐 지금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이제 6차 산업 안에서 놓고 보니까 대농하고 이제 중소농 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농은 어차피 경쟁력을 갖고 나간다고 봤을 때 거의 한 60% 이상이 다 중소농 쪽이 특히 농촌은 더 고령화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삶이 행복하게 할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 한참 뜨고 있는 6차 산업단을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죠. 그래서 치즈마을도 거기에 5억 출자금 중에서 2억을 거기다 출자하고 마을 주민들이 한 1억 정도 하고 나머지 2억은 이제 임실군 관내에 있는 뭐 한우협회라든지 다른 마을에서도 출자해서 이왕 잘 되는 쪽에다 에너지를 자꾸 넣어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해서 이제 옆으로 이게 번져나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네. 있죠. 거기 아주 동네가
뭐 순창이랑도 가까워서 고추장과 치즈 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추장 치즈 고추장 안 드셔. 아, 이 제품이 아직도 왔는데 네. 집에서는 만들어 먹습니다. 오. 네. 고추장 속에다가 우리가 장아찌 담듯이 네, 네. 치즈를 넣어서 블록치즈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특히 아까 좋아하신다고 네. 하는 이 쾌속나무 구워 먹는, 네. 구워 먹는 치즈 네네.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임실 치즈마을이 뭐 계획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실 치즈마을 하면 또 아까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이래 명성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을, 뭐 아까 제가도 얘기했지만은 임실 나라, 작은 복지국가 뭐 이렇게 있는 더 듣고 싶으신 명성이 좀 있다면.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사람이 네. 좀 이렇게 예쁜 마을. 네, 그게 최고의 모토입니다. 이게 뭐 어떤 그 하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도 네. 그 중심에는 사람 중심에다 놓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결국은 같이 살고 싶어하고 또 찾아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거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우리 위원장님의 치즈란? 치즈는 일단 제가 보기에 치즈 그러면 이제 발효 얼른 생각나죠? 네. 그러면 이제 숙성한다고. 근데 이걸 그냥 딱 놓고 보니까 사람하고 똑같아요. 성장의 과정이니까 성숙되는 거. 아, 알고 봤더니 사람도 발효하는 거구나. 네, 새롭게. 네. 그렇게 그 치즈란 뭐냐면 사람하고 똑같다.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람이다. 오늘 6의 비밀 카머스에서는 임실 치즈 마을의 이진아 위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더 큰 성공을 이루는 6차 산업 시대 훌륭한 리더가 마을을 어떻게 이끌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됐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함께 시너지를 내서 치즈 브랜드를 신화로 만든 임실 치즈 마을의 공동대표 이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